안녕하세요. 착한 브라질 이야기의 손영수입니다. 저는 지난주 이과수에서 열린 세계 한인무역협회 차세대 창업무역스쿨에 강사로 초대되어 갔다 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진들도 많았는데요. 각자 전 세계에서 모인 강사진들이 이 남미에 사는 차세대들을 위하여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각자 강사의 경험을 알려주며 서로 소통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식을 알리는 반찬닷컴 브라질 대표로 초대되어 한식 사업과 또 한국인의 얼을 담은 긍정심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여러 가지를 함축하여 설명하다 보니 제가 꼭 하고 싶었던 한식 사업 또는 먹거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오늘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출장으로 아직 몸이 100% 회복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이 밀려서 급하게 하다 보니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예쁘게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먹거리 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기에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분이 많은데요. 맞습니다. 간만 맞으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입장벽은 낮더라도 누구나 하기 때문에 경쟁이 심한 것입니다. 이 먹거리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만드는 옷이나 또는 TV 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주 새로 살 수가 없습니다. 차 같은 경우에도 몇 년에 한 번씩, 옷 같은 경우에도 짧으면은 1년 아니면 수년 동안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먹거리 사업은 보통적인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하루 삼시 세끼를 먹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데요. 여기서 음식 사업이란 가장 중요한 것은 요리를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주위에 한인뿐만 아니라 브라질 사람들도 식당을 여는 걸 보면요. 그냥 이것저것 하다가 대충 음식 만들면 누가 사 먹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도전하시는데요. 그런 사업은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자, 한식 같은 경우에는요. 브라질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K-팝을 위주로 영화, 드라마, 노래 이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조금 더 한 단계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마지막에는 문화사업의 마지막은 제 판단입니다. 먹거리입니다. 드라마나 TV에서 나오는 멋진 사람들의 춤과 연기 이런 것도 보는데요. 실생활에서 먹고 있는 음식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실제로 브라질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운영하는 반찬닷컴 브라질 통해 어떤 맛이 나며 어디서 먹어야 되며 하는 등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등 물어보는 게 많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그들은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한다고 해서 이들이 좋아하리라? 그건 아니죠.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한식당을 운영하시는 것, 또 브라질에 만드는 한식을 먹어봤습니다. 제 입맛의 기준에는 많이 떨어지지만 그 사람이 얼마큼 노력했는지 이런 점수를 후하게 주는데요. 그래도 이런 것을 좀 더 연구해서 다가가야 됩니다. 자, 한식 사업을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먼저 식당을 하는 것이고요. 그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리 기본을 갖춰야 되고요. 또 식자재가 어떤 맛을 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가끔 셰프들이 오셔서 이곳에서 한식을 알리는 이벤트를 여시는데요. 그러기 전에 2주 전에 오셔서 시장을 돌아다니며 모든 식자재를 직접 사서 맛을 봐야 됩니다. 직접 보시는 이유는 한국에서 똑같은 오이라 하더라도 이곳에서 나는 오이의 맛과 식감 이런 게 모두 다릅니다. 또는 같은 설탕, 소금이라도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높낮이가 다릅니다.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은 요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잘 보시면은 모든 식자재가 한국과 브라질뿐만 아니라 같은 나라에서도 그 지방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은 입맛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짜게 먹는 나라, 덜 맵게 먹는 나라, 덜 달게 먹는 나라 여러 가지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차이점을 두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자재에 대한 기본적인 갖춰야 되고요. 브라질 사회에서 제가 햄버거나 고기를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요리를 아무리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건 둘째치고요. 어필되지 않습니다. 즉 시장에서의 제 특색을 갖추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특색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무기를 강점을 살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래도 이 얼굴에 한식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에 저는 이렇게 한식을 자꾸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한식만 하라는 건 아니고 다른 나라 음식을 도전해도 되는데
불알 사람들도 일식이나 이런 식당을 갔을 때 불알 사람이 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제가 유명한 프랑스 식당을 브라질에서 연다고 하면은 글쎄요, 불알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호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식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라 한식을 무기 삼아 내가 어떤 사업을, 먹거리 사업을 하더라도 그 장점을 살리라는 겁니다. 핫도그를 팔더라도 한국식 소스를 넣는다라든가, 한식 떡볶이를 만든다 그러면 거기 브라질 현지화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또는 제가 아는 주위에 있는 햄버거 집은요, 불고기 버거라든가 거기에 김치를 얼린 김치버거를 파는 등 색깔을 조금씩 넣습니다. 100% 전통으로 한식을 하라는 건 아니고 시장에 맞춰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서 가져오는 식자재를 가공 아니면 직접 들여와 파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아직 중남미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한국 시장은, 한식 시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런 식자재는 또 다른 단점은 유통기한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먹거리라 보니까 이런 안전성을 위해서 먹거리 유통기한이 짧다 보니 많이 보관하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이 요즘에 그 김치를 많이 좋아한다, 브라질 사람들이 또 많이 찾고 있다라고 해서 그럼 김치를 만들 수 있는 양념을 내가 팔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김치 속재료를 많이 사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글쎄요, 제가 생각한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가지고 와서 묶어두고 팔다 보면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업으로 연결하느냐? 반대로 브라질에서 팔리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일식이 있습니다. 뭐 인기 많죠? 일식집에 파는 김에서 일식당 주인들이 좋아하는 식자재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산 김입니다. 한국산 김으로 해야 질도 좋고 맛도 좋고 가격도 좋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특색 있는 부분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그것은 그 분야에 대한 제가 유통도 많이 알아야 되고 식자재 원산지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유통해야 될지 그런 좀 경험과 사업을 볼 수 있는 경험과 식자재에 대한 이런 지식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쉽지 않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위에 있는 이제 식당과, 첫 번째 말한 식당과 또 식자재 이 두 개를 합해서 브라질에서 하는 먹거리 사업인데, 이것은 제가 정정하기로 문화사업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국에서 가지고 오는 식자재, 또 한국에서 가지고 온 한국식 음식, 이것을 현지에서 철저히 현지화하여 식자재를 이곳에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식당에서 팔면서 홍보하는 것, 그게 바로 문화사업입니다. 먹거리는, 먹는 음식은 바로 문화입니다. 지금은 우리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을 못 하시겠지만은, 어느 새로운 언어나 문화를 배울 때는 그 나라 모든 만들어 놓은 뭐 문화, 영화, 음악, 옷, 또 그 나라 제품 많이 써보지만은 맨 마지막에는 그 나라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콜라를 먹는 것이고 햄버거를 먹는 것입니다. 다 미국에서 시작한 건데요. 이게 전 세계로 퍼지면 미국 문화가 전 세계에 이제 자리를 잡은 것이죠. 일식 같은 경우도 똑같이 예전부터 80년대부터 이제 조금씩 투자를 많이 하여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시장이 됐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일식이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큽니다.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도 이 일식당을 여는 사람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정통이냐 아니냐 이런 싸움이 있는데요. 어쨌건 시장은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업도 커졌고, 그 식자재를 위주로 생산되는 주위에 있는 이제 부대시설, 그러니까 부가적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먹거리 사업이냐? 일단 이거는 저는 이제 관심을 갖고 눈여겨본 사업이니까 이런 걸 설명하는 것도 있고요. 또 주위에서 실제로 뭐 옷가게를 한다라든가 다른 사업을 하시다가 먹거리 사업을 이제 도전한 분들도 많은데, 일단은 먹거리는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브라질 사람들이 매일 먹고 있는 우유의 양이 얼마인지, 치즈의 양이 얼마인지, 또 1년에 소비하는 소금의 양은 얼마인지. 제가 예전에 어디서 본 이제 연구가 있는데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 사람들의 그 소비량을 보면은 거의 100% 다 찼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고기 소비량, 쌀 소비량, 뭐 밀가루 소비량 이런 것이 찼는데, 아직 중남미에는 그만큼 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그럼 왜 여기 중남미에서는 그렇게
100% 이렇게 소비가 다 되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요, 이 중남미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소득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곳에서는 먹거리가 흔해요. 특별하게 가공하여 먹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먹고 고기에 소금만 뿌리고 샐러드에 식초와 또 이렇게 올리브 오일만 뿌리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좋은 게 마련입니다. 예전에는 마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생마늘을 사서 다져서 썼는데, 처음에 마늘 다진 거 나왔을 때 거부감이 심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식품사업부에 조금 다니면서 본 연구인데요. 아니 왜 생마늘을 다져서 이렇게 파느냐, 그냥 내가 사서 까서 쓰면 되는데. 말은 그러지만 한번 써보면 굉장히 편합니다. 샐러드도 브라질에서는 그냥 올리브 오일과 또 이렇게 식초만 뿌려서 먹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조금씩 발사믹 식초라고 고급이 나왔고, 또 어느 날부터 조금씩 드레싱 소스라고 하는 거 있죠. 마요네즈 소스부터 시작해서 시저 소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샐러드 이게 소스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이걸 왜 먹어야 되나 하는데, 지금은 가장 흔한 것이 된 겁니다. 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만 해도 간장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상파울을 벗어나면은 별로 이렇게 구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간장뿐만 아니라 그 위에 주위에 비슷한 양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돈가스 소스, 또 이렇게 그 메밀국수에 찍어 먹는 소스, 또 거기다가 식초로 설탕과 이렇게 감미하여 초밥을 만들어 먹는 식초, 이런 게 예전에는 없었는데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죠. 제가 주위에서 계속 한식당을 독려하고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갑시다 라고 제가 주위에다 알리는 이유는, 제일 큰 걱정이 언젠가 식품 사업 쪽에 꽉 잡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식 불고기 소스를 만들어 이게 일본식 소스라 양념이다 라고 팔면은 어떻겠습니까? 다행히 불고기란 이름이 지금 등록이 된 건지 저는 확실치 않지만은 한국권 음식이라는 것은 알려졌는데, 그들은 만들면은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한식당이나 한인들 중에 식품 사업을 크게 하신다는 거는 제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이렇게 식품 사업을 하시는 분은 브라질이니까 그럼 내가 필요한 거 또 새롭게 개발한 음식, 식재료 요즘에 많습니다. 예전엔 무게가 많이 나가서 유리병에 담아 수출하던 것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파우치로 이제 분말 형태로 만들어서 수출하시는 등 계속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시는데, 이곳에서 현지에서 사업하시는 한인이 누가 수입해서 그것을 이렇게 유통해 주길 바라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넘어야 될 산도 많고 가야 할 길도 많습니다.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식자재, 그러니까 한식을 무기 삼아 사업할 수 있는 것도 무궁무진하게 큽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한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요, 한식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브라질뿐만 아니라 이 중남미에서 먹거리 사업에 도전한다면은 그 지역에 있는 음식을 똑같이 따라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조금 차별을 두기 위해서 한국식을 조금씩 무기 삼아 사용하면요,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난다는 그 차별점으로 인해서 손님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예로 추가로 커피 같은 경우에도 상파울루에는 이 봉이찌로 한인촌에는 한국식 커피점이 한 10개 됩니다. 아니 브라질 같은 커피 나라에서 이게 먹힐까? 예, 제가 보기엔 먹혀 들어갑니다. 왜? 한국식 커피는 아메리카노, 모카 등 여러 가지 커피도 있지만은 이렇게 소파도 있고 빵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브라질 사람한테는 쓰디쓴 이렇게 뜨거운 에스프레소만 먹다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빵, 이렇게 좋은 커피를 마시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어필되면서 카페테리아 코리아나, 그러니까 한국식 커피점이라고 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찾기 위해서 지방에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언젠가 시간을 갖고 좀 더 심도 있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는 마음에 이 동영상 만들었습니다. 항상 제 동영상 봐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